오늘 할 건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84페이지 사용자 관리와 파일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건 184페이지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리눅스는 앞에 우리가 처음에 리눅스 부팅할 때 뭐 우분투가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사용자 계정이 있고 우리 처음에 리눅스 부팅할 때 항상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부팅을 합니다. 왜? 리눅스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한 명이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제 리눅스는 사용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자 관리를 하는 역할은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관리자. 일반 사용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루트라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은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일반 사용자, 우분투와 같은 일반 사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각각의 사용자들 누가? 개발자들이 각각의 사용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 그렇죠? 거기에 내가 접근하려면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우분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 우분투 외에 여러 사용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왜냐면 뒤에가 이 시스템 자체가 여러 사용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걸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이 말이 이 운영체제 자체가. 윈도우는 그게 아니죠. 그냥 혼자서 일반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윈도우 10, 뭐 11 이런 거고 서버, 뭐 리눅스라지 유닉스는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동시에 접속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서 그러면 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 있어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그게 첫 번째에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는 자 우리가 저번에 할 때 ETC라는 아마 디렉토리를 한번 봤을 거예요. ETC 디렉토리. ETC 디렉토리 밑에 파일명이 PASSWD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가 파일이에요.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PASSWD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리눅스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 파일을 보려면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그게 명령어가 캣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파일 내용 보기. 다음에 파일명. 이러면 해당 파일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해당 파일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ETC 밑에 PASSWD라는 파일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뭐 하는데? 응? 뭐 하는데? 내 목소리가 돌 목소리는 아닌데. 내 목소리가 그렇게 밥을 먹은 지 1시간이 지났는데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나긋나긋한 스타일 아닌데 잠을 깨우는 목소리 아닌가? 캣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보를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내용을 보면 이게 뭐 현재 리눅스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예요. 사용자 정보. 그럼 저 위에 한번 가볼까요? 사용자 정보. 맨 위에 있는 건
관리자 정보입니다. 제일 위로 가보면 자, 루트 이렇게 돼 있죠. 루트 요거는 관리자 정보. 뭐 없습니다. 관리자 정보. 우리가 등록한 우분투 한번 봅시다. 저는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우분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분투 있어요. 자, 얘가 뭐 사용자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입니다. 해당 사용자의 고유번호, 해당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번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얘는 해당 리눅스 시스템에서 구분하기 위한 번호예요. 실제로 리눅스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번호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3번. 그럼 얘가 고유 번호가 되려면 각각의 번호들이 다 다르겠죠. 사용자마다 얘가 다르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 해당 사용자가 속해 있는 그룹의 번호입니다. 그룹에. 왜 그룹이 있냐면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에 아까 여러 사용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 사용자들을 분산시켜 놓고 우리가 만약에 현실에서 뭔가 업무를 할 때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부서가. 그래서 그걸 부서처럼 나눌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부서끼리 뭐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룹이 필요하다. 이 말 부서의 개념. 그러면 얘는 이 해당 사용자의 그룹 번호예요. 그룹 번호. 첫 번째 오는 게 사용자의 번호고 뒤에 거는 그룹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정보, 부가적인 정보. 그 다음 뒤에 오는 요거는 이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절대 경로. 그래서 홈 디렉토리 절대 경로예요. 이 해당 사용자가 속한 홈 디렉토리 절대 경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건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는 쉘의 종류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베이식 쉘이라고 있습니다. 쉘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뭐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는 명령어 해석기를 우리가 쉘이라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는 GUI 환경이죠. 뭐 명령어를 쓰지가 않습니다. 잘. 뭐 CMD 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한 번씩 쓰지. 일반적으로는 GNU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리눅스나 유닉스는 GNU 환경이 아니고 기본이 CLI 환경이에요. 뭐 명령어를 활용해야 돼. 그러면 명령어를 해석해 주는 부분이 별도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쉘이라 합니다. 근데 쉘이 종류가 있는데 얘는 뭐 배시 쉘이라는 명령어 해석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사용자 정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보고 이제 우분투는 홈 디렉토리를 보고 어떤 쉘을 사용한다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는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번호 정보도 볼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똑같은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shadow shadow라는 파일이에요. 얘도 shadow 파일. 그럼 얘도 한번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shadow. 그러면 그런데 얘를 치면은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허가 거부. 왜? 얘가 비밀번호가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예요. 일반 사용자가 지금 현재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중요한 정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반 사용자인 우분투는 확인을 못합니다. 누구만 확인할 수 있냐면 얘는 관리자만 확인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얘만. 그래야 되겠죠? 관리자만. 비밀번호는 중요한 정보니까. 그러면 관리자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맨 처음에 우리가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하고 했죠? 그러면 관리자는 이렇게 접속합니다. SU 하고 엔터 치세요. SU 하고 엔터. SU 하고 엔터. 비밀번호 처음에 관리자 설정인 비밀번호 있죠?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쉬운 거 하나 있지. 응?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아까는 좀 전까지는 우분투로 접속했죠. 일반 사용자로 접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관리자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롬프트가 뭐가 모양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우분투가 아니고 관리자로 접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서 원래 우분투가 접속했을 때는 여기 이 자리가 물결 무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자로 접속하니까 물결 무늬 표시가 아니고 뭐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우분투 홈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현재 접속된 접속자. 여기는 이 해당 접속자가 위치하고 있는데 우분투가 접속했을 때는 본인의 디렉토리에 접속해 있으니까 표시를 그냥 물결 무늬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다른 사용자가 접속하니까 뭐 다른 사용자가 접속했기 때문에 이게 루트의 홈 디렉토리가 아니니까 절대 경로로 표시를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홈 디렉토리 주인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죠? 자 이래 놓고 지금 뭐 루트는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 대빵. 이 운영체제 대빵 관리한 자. 우분투라는 세입자 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분투는 세입자. 그래서 세입자 방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이거 원장님이 과제 내준 거 보라 해서 나 푼다고 이거 어렵더라. 이거 계산하기 어렵대. 그 강의 나 2번 들었어. 중에서 한 2번 들어야 이해가 가더라. 어쨌든 네트워크는 IP나 뭐. 이게 아까 공부하다가 내가 오후에 공부하다가 그 넘겨주네. 2번 들었다. 2번. 집중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 어렵다. 뭐 하다가 말했지? 요거. 비밀번호 봐야 되니까. 비밀번호 봅시다. 그러면 cat etc shadow. 자, 이게 뭐 해당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여기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 사용자들이 비밀번호 아직 등록 안 한 겁니다. 보세요. 루트로 접속되어 있는지, 관리자로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경로를 정상적으로 적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봤더니 여기 계정 이름 있죠? 그 앞에 그 뒤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뭐 지금 이제 비밀번호 설정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분투죠? 우분투의 비밀번호가 얘가 이제 원래 비밀번호 아니고 여기까지 뭐 암호화된 비밀번호, 암호화를 시킨 비밀번호다 이 말이에요. 저는 비밀번호가 16개예요. 16개를 암호화했더니 이런 문자열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막 리눅스가 암호화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거랑 저는 우분투랑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동일합니다. 우분투랑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동일한데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각각 달라요. 문자가 같은 비밀번호인데 암호화시킨 결과 비밀번호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강화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암호화를 더 강화해서 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암호화를 시키는데 비밀번호가 같으면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 사람 비밀번호 동일한데 암호화시켰는데도 암호화시킨 것도 동일하다. 그러면 응? 유추가 조금 쉽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몇 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뭐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비밀번호라도 각각 암호화 결과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암호화된 결과에 이 문자 열이 제 생각에 한 5, 60짜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4개, 숫자 6개 입력했는데 암호화 결과가 이 문자 열로 한 5, 60개 된다. 이걸 유출할 수는 없겠죠. 유출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뭐 암호화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유출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리눅스가 암호화를 잘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 사용자들이 지금 접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리자도 이 사람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건 해당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 파일 보고 이 사람의 비밀번호 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꾸 이걸로 나가. 그 다음 그룹 정보. 아까 부서와 같은 개념이라 했죠.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그룹 정보는 어디 있냐면 파일이 CPC 밑에 GR5UP 요게 그룹 정보 파일이에요.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etc gr5up 그러면 그룹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우분투가 그룹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그룹명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상자 이름하고 그룹명이. 그 다음 그룹 넘버, 그룹 번호도 한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래놓고 사용자 관리는 관리자만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자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의 뭔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꺼버려야겠다. 우선 첫 번째는 사용자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사용자 추가 명령어는 책에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을 보면 자, 우선 명령어가 add user 사용자 이렇게 자, 추가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를 한 명 우선 추가해 봅시다. add 먼저 사용자 이름은 사용자 이름 영어로 오늘 태풍이 공돼 있는데 종다리다 이름이 태풍 종다리 이름 할까요? 종다리 한글로는 안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글 안 쓰겠죠? 종다리 태풍 이름이 종다리 폭탄에서 지은 태풍 이름이란 종다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종다리 자 add user 종다리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뭐가 내용이 나오죠. 종다리라는 사용자를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용자 종다리를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새 그룹 종다리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추가하고 자동적으로 그룹도 추가를 합니다. 아까 그룹이 있습니다. 부서. 자, 그 다음에 새 사용자 종다리를 그룹에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가 있죠. 사용자마다 별도의 자신의 홈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이름이 종다리니까 자동적으로 홈이란 디렉토리 밑에 종다리라고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요. 순서가. 그 다음에 이 PC 밑에 스케일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스케일이라는 디렉토리는 기본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습니다. 기본 환경 설정 파일들. 그러면 우리가
리눅스는 사용자가 여러 명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용자별로 환경 설정을 각각 다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사용자별로 환경 설정을 다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별로 환경 설정 다르게 해주려면 뭔가 환경 설정과 관련된 파일이 있겠죠. 근데 기본 파일이 어디 있냐면 스케일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 백업 디렉토리 기본 아무것도 설정 안 돼 있는 기본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종다리 홈 디렉토리에 복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거 원본을 갖고 오면 나중에 해당 사용자가 뭔가 환경 설정 수정할 건 그 파일을 수정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 설정 파일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래 놓고 나머지는 그냥 엔터 하면 됩니다. 암호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겠습니다. 그래 놓고 뭔가 별다른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종다리가 추가된 거예요. 그럼 종다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처음에 요것부터 확인하면 되겠네요. 사용자 정보에 종다리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한번 봅시다. etc dswd 자, 사용자 정보에 있죠? 종다리 있습니다. 저는 종다리가 1001번이에요. 그건 동일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다른 사용자 추가했으면 종다리가 2002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 다릅니다. 스팸마다. 그 다음에 종다리의 그룹 번호는 1001번. 그 다음 종다리의 홈 디렉토리가 홈 밑에 종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확인해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암호화 되어 있으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 아까 그룹 있었죠? 그룹에 종다리가 있는지 봅시다. 그룹에 종다리가 있네요. 1001. 그 다음에 아까 홈 디렉토리가 있다고 했죠? 홈 디렉토리. 그러면 사용자가 추가할 때마다 홈 디렉토리가 어디? 홈 밑에. 그 다음 사용자 이름과 동일하게 홈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디를? 여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lsl로 lsl 어디? 여기를. 그렇죠? 그래야 그 밑에 종다리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ls 어디?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우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추가한 종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생성이 되면 사용자 정보, 비밀번호, 그룹 정보, 어디, 그 다음 홈 디렉토리. 기본적으로 4개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방금 전에 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의미가 뭐냐면 사용자명은 종다리고 그렇죠? 종다리를 추가하는데 그룹도 종다리예요. 이름이. 그룹 이름이 자동적으로 사용자명과 동일하게 생성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사용자 이름하고 동일한 그룹을 생성한다. 얘가 이렇게 쓸 때는 사용자를 추가하면서 사용자명과 동일한 그룹을 자동 생성한다. 첫 번째 방식. 요거 내가 만약에 사용자의 명이 ABC면 그룹도 ABC라는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 이름하고 동일한 그룹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사용자를 추가할 때마다 그룹도 또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첫 번째 방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100명이면 100개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룹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죠. 그룹은 뭐 여러 명의 사용자를 뭐 부서를 한 개로 묶어야 되는데 각 사용자마다 그룹이 있으면 얘가 그룹의 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식 말고 두 번째 사용자를 추가할 때 기존에 있는 그룹에 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만들고 새로 안 만들고 그죠? 사용자를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그룹에 등록을 시켜야 돼요. 새로 안 만들겠다 이것도 뭐 낭비니까. 응? 그러면 우선 기존에 있는 그룹에 등록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룹에 대한 정보를 봐야 되겠죠. 어떤 그룹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때 그룹 번호를 확인해야 돼요. 그룹 번호. 그룹 번호.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룹 정보가 아까 어디에 있었냐면 그룹이라는 파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방식으로 쓸 때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우분투가 있고, 종다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룹은. 그렇죠? 그러면 그룹 정보가, 저는 우선 그룹이,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뭐 GBM 이런 걸 써도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 시스템이 운영체제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이요. 근데 이 사용자들은 일반 사용자들은 아니고 뭔가 나중에 시스템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사용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도로 그냥 손 안 됩니다. 우리가 쓸 거는 요거 기본 사용자 요거하고 요 그룹 요거예요. 요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룹이 우분투가 있는데 얘는 번호가 1000번이고 그 다음 뭐가 종다리가 있어요. 종다리 얘는 저는 1001번이에요. 이제 이걸 확인해 놓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사용자를 추가할 때 기존에 있는 그룹에 등록한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이제 할 때는 유저 명령어는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옵션이 붙어요. 옵션이 붙는데 하이픈이 두 개입니다. 응? 하이픈이 두 개. GID. 얘가 그룹, 그 다음 이건 그룹 번호, 그 다음 사용자명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추가를 할까요? 어떤 사용자를 추가하지? 서울 IT를 추가하겠습니다. 서울 IT라는 사용자를 추가하는데 그룹은 우분투에 등록하겠습니다. 새로 안 만들고 우분투에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 안 만들고 그러면 뭐 일들 유저 user 하이픈이 두 개예요. gid 우분투가 그룹 아이디가 그룹 번호가 1000번이네요. 그러면 1000 하고 추가하는 사용자는 서울 IT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user gid 1000번은 뭐 우분투라는 그룹의 번호예요. 우분투라는 그룹의 번호. 그 다음 추가하고자 하는 아이디는 서울 IT. 자, 그래놓고 볼게요. 그러면 서울 IT 사용자를 추가한 중입니다. 새로운 사용자 서울 IT. 번호는 1202번이네요. 그런데 그룹을 누구한테? 우분투에 등록하겠다. 이 말이죠. 우분투에. 그 다음에 홈 밑에 서울 IT의 홈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이건 동일하죠. 사용자 이름하고 동일하게 홈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아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면 등록이 다 되어 있겠죠? 그러면 뭐 사용자 정보하고 그룹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IT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 IT가 있는데 저는 1002번이고 서울 IT의 그룹 번호를 보세요. 그룹 번호가 이제 뭐 우분투라는 그룹의 번호랑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 그룹은 우리가 확인했을 때 서울 IT라는 그룹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서울 IT라는 그룹은 없습니다. 뭐 그룹을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우분투에 지금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확인했을 때 서울 IT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보세요.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에 다른 사용자들은 본인의 이름하고 그룹이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달이 되어 있고 우분투 되어 있는데 얘는 뭐 서울 IT 우분투 얘가 그룹명이에요. 그룹명. 응? 그래서 얘는 달라요. 왜? 서울 IT랑 그룹 없죠? 우분투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분투 그룹에는 우분투라는 사용자도 있고 그 다음 서울 IT라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2명이에요. 우분투라는 그룹.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방금 전에 했던 아이디 사용자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를 우리가 추가하는 게 기본적인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룹에 등록하는 방식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를 그러면 이 사용자를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사용자를 뭘로 추가하지? 이름을 뭘로 하지? 그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응? 자바 사용자. 자바가 예하고지 않을까 싶어. 자바 유저 꼭 하고 싶어. 응? 자바. 사용자를 애플로 합시다. 애플 사용자 한 명 추가하세요. 응? 사용자 아이디하고 그룹 동일하게 애플로 하겠습니다. 기본 사용자로 추가할게요. 기본 사용자. 비밀번호 까먹으면 뭐 관리자한테 비밀번호 좀 바꿔주세요. 임시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지. 응? 그러면 임시 비밀 그러면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비밀번호 설정 명령어가 있습니다. PA 사용자명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PASS 만약에 애플이다 이러면 애플 사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용자 보고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다음에 본인 거 바꾸면 돼. 본인 거 바꾸는 거는 뭐 그냥 PASS WD 이러면 본인 네가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관리자가 임의로 변경해 줄 때는 우리가 간단한 비밀번호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본인이 로그인하고 나서 PASSWD 이렇게 하면 이게 직접 바꾸는 거지. 그럴 때는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야 돼. 복잡하게 설정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임의로 관리자가 그러면 처음에 등록해 준 거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번호를 변경해 주는 건 이래놓고 그럼 지금 현재 애플이가 있죠. 그러면 그냥 홈 디렉토리만 보겠습니다.
애플에 있네요. 지금 현재 일반 사용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를 우리가 추가했으니까 삭제를 봅시다. 자, 사용자 삭제는 명령어가 이름이 유저 1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거는 그냥 있으세요. 그것만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끄고 여러분 건 있고 시간 걸리니까 제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재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용자가 4명이라서 이제 4명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최근에 추가한 이 사용자 서울아이티 한번 접속해 볼까요? 서울아이티로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뭘 시간을 그래. 가상오신이 안 켜져 있어 그런가? 잠시만요. 가상오신을 꺼서 그랬나? 음, 80%에서 안 움직이네.